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세종병원 신경외과 과장 박정원입니다. 뜻깊은 날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스트로크에 대한 그 간략한 개요와 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재밌는 케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신경과나 신경외과 과장님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사망률을 많이 떨어뜨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4위,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란 중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아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를 말하고 왼쪽처럼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출혈, 헤모리직 스트로크라고 하고 오른쪽에 혈관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힘을 통해서 허혈성 변화가 일으키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TIA, 라지 베슬 디지즈에 의한 임팍, 카디악 오리진에 의한 임팍, 그리고 스몰 베슬 디지즈 혹은 라쿠나 임팍, 그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TIA는 어지럼증 혹은 팔다리의 일시적인 저림 혹은 근력 저하가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식량학적 증세가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하게 좁아진 뇌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다가 다시 흐르거나 뇌혈관이 피턱에 의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으로 재발하면 마비에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48시간 이내에 50%가 재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돌아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즉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라지베드 디지즈에 의한 임박이고요. 24시간 이상 심리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좁아진 비교적 큰 혈관이 문제가 됩니다. 증상의 위치에 따라서 두통이나 어지럼, 근력 저하,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하고 물체가 두드려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장애까지 보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카디악 오리진에 의한 임팍이고요. 제일 많은 게 AFib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 디지즈에 의한 임팍들도 제법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심장 질환 때문에 조그맣게 임팍이 생기는 경우 혹은 또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몰 베드 디지즈, 라쿠나 임팍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 심부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매우 작은 혈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고요. 증상은 대부분 없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흡연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라쿠나 임팍 혹은 스몰 베드 개수가 많을수록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 뇌경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혈압에 의한 작은 혈관이 파열돼서 생기는 뇌출혈, 스폰테니어스 ICH 혹은 하이퍼텐시브 ICH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애뉴리즘 RSH, 동맥 파열에 의한 애뉴리즘 RSH. 그 외에 AVM 혹은 주랄 AVF와 같은 혈관 기형에 의한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뇌졸중 전조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지러움 표현하기도 하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명도 호소하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운동장애, 만져도 남의 같고 저린 것 같은 감각 이상,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술 취한 것처럼 혀가 좀 잘 움직이지 않는 언어장애, 심하면 의식이 없어지는 의식장애,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고 그러면서 쓰러지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환자분은 쓰러져 있고 가족 누군가가 외출하러 갔다 왔는데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을 해서 응급실로 급하게 모시고 옵니다. 이런 뇌졸중의 위험한 인자로는 첫 번째로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60에서 70%가 고혈압 환자이시고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률이 4 혹은 5배 정도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부터 생활습관을 교정하거나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꾸준한 약 복용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등 큰 혈관의 질환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그 빈도수가 2에서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많게는 17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전체 뇌졸중 원인의 20에서 3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 지질 성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질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뇌혈관계 질환을 야기합니다. 흡연.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혈액 내 혈전 증가를 초래하며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1.5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비흡연자 수준의 뇌졸중 위험률이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흡연을 하면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음주는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을 증가시킵니다. 과한 음주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요. 7번째로 비만이 있는데 복부둘레가 여성의 경우 80cm, 남성의 경우 90cm를 넘는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검사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혈당,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측정을 합니다. 심장질환을 요락하기 위해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24시간 홀터를 하고요. 뇌혈관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뇌혈관 CT, 뇌혈관 MRI, 경동맥 초음파, 경두계 뇌혈류 초음파, 결국에 이상이 있으면 뇌혈관 조영술까지 시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치료입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만약에 환자분이 3시간 혹은 3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하면 이스케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IV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늦게 오신 경우에는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막힌 부분을 뚫는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뇌졸중 치료는 막힌 혈관을 스텐트 혹은 석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직접 끄집어내는 IA 스론백토미가 있습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며칠 전에 왔던 환자분이신데 갑작스럽게 좌측 편마비가 생기고 공장애, 의식장애로 오셨습니다. 과거력상 VSD를 리페어 저희 병원에서 했고요. AVR까지 하고 이후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드셨던 분이신데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약을 드셨다 안 드셨다 그랬고 한약 먹고 최근에 그러셔가지고 조금 수능도가 조금 좋지 않았던 환자분이셨고 입원했었을 때 ER에 내원했을 때 INL이 1.23이었습니다. TFC를 했더니 오른쪽 MCA, 그다음에 ICA가 토탈 오클루전 돼 있었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석션 디바이스와 스텐트를 이용해서 아이의 스론백토미 하고 풀 리커버리 됐고 환자분은 시야 약간의 장애를 호소하시는데 묻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의식은 다 회복되신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심장 수술을 참 많이 해가지고 와파린 복용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와파린은 참 이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INR이 너무 높으면 처음에 있었던 조그만 해머리지가 팔로우를 해보면 왕창 커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IN을 맞추기가 참 힘들고요. 높으면 출혈을 일으키고 환자가 처럼 낮으면 뇌경색을 일으키는 참 어려운 약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분이 처방해준 약은 꾸준히 잘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 치료로는 좁아져 있는 혈관을 스텐트를 이용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조금 넓혀주는 스텐트 치료가 있습니다. 3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올 봄에 어떤 환자분이신데 왼쪽 위크니스 그레이드 4 정도, 포플 정도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나소파린지알 캔서로 아산병원에서 레디션 세라피 후에 외래 추적 관찰하던 중에 랩사이드 위크니스 있어서 타 병원에서 검사하시고 뇌경색 진단 후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라이트 MCA 테리토리에 특히 프론탈 쪽에 뇌경색이 있었고 엔지오상에서는 오른쪽 프록시말 ICA에 시비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요. 이미 타병원에서 엔지오 하시고 듀얼로 약을 쓰고 경화관 잘하자 했는데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고요. 엔지오 했더니 오른쪽 프록시말 ICA가 엄청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엔지오 하면서 바로 캐로티드 스텐트로 좁아져 있는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하고 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환자처럼 두개저 혹은 목 부분에 방사선 치료한 환자분들은 경동맥 상태를 확인해서 혹시 좁아져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나 시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올 5월달에 오셨던 환자분이시고 갑작스럽게 라이사이드 위크니스가 그레이드 4풀 정도 있었고요. MR을 찍어봤더니 왼쪽 페리벤트리쿨라에 임팍이 왔고요. 왼쪽 프록시말 IC가 토탈 오클루전 돼가지고 이거는 에이콤을 통해서 그래도 왼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괜찮아서 약 쓰면서 보기로 하고 입원해서 약 쓰고 경화관찰을 했었는데요. 이번 다음 날에 시행한 TFCA 상에서 오른쪽 ICA 통해서 에이컴을 통해서 왼쪽 헤미스피어에 블러드 플로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의 블러드 플로우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약 쓰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하루가 다르게 그레이드 4풀이었다가 고마이나 됐다가 3 됐다가 2 됐다가 1 됐다가 계속 이렇게 모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디퓨전 MR 팔로우 해봤더니 임팍 사이즈도 더 커졌고요. 혈압 올려주는 치료하고 트리플 안티플레이트를 썼는데도 위크니스가 진행돼서 젊은 환자분이라 그냥 약 쓰면서 보기는 조금 너무 아까운 환자분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바이패스는 두피에 있는 혈관, ST라는 혈관이랑 머리 안에 있는 MC에 있는 혈관이랑 직접 연결해주는 직접 문합소를 시행하였고 보시다시피 플로우는 수술하기 전보다 아무래도 바이패스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점점 좀 모터가 좋아지셔가지고 오늘 외래에 왔었는데 외래에서는 혼자 거동 가능하셨고 오른쪽 모터는 그레이드 4에서 4풀 정도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물론 바이패스 했다고 해서 모터가 바로 회복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퍼fusion 떨어진 환자분에게는 바이패스가 환자분한테 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패스를 해놓으면 임팍에 대한 그 프리벤션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헤모리직 스트로크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뉴리즈말 SH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개두술에서 동맥 경부를 결찰하는 결찰술과 뇌혈관 내 중세술
코일 색전술을 이용해서 동맥류를 치료를 하는데, 요즘은 동맥류 치료가 코일 치료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긴 하는데, 코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립으로 동맥류를 치료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안재욱이 미국 공연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가 SH로 치료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치료비가 5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참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싸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명한 배우분께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해주면서 저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50세 남한이었고 1주 전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었었고요. 신경과에서 MR을 찍어봤더니 ICH랑 SH가 있었고, 라이트 MCA에 사이즈가 좀 제법 큰 애뉴리즘이 있어서 엔지오를 해봤더니 MCA에 큰 애뉴리즘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코일하기 어려운 모양이어서 이 환자는 개두술해서 애뉴리즘 찾아서 클립으로 무는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이제 오픈하고 클립 물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게 애뉴리즘 안에 있는 딱딱한 아세로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넥을 불었더니 페런트 아터리 그 다음에 디스탈 아터리가 같이 물려가지고 플로우가 안 좋아서 여러 개의 클립을 이용해서 터지지 않게끔 치료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LG전자 그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신데, 머리가 아파도 그냥 참고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운 좋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운에 맡기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병원 방문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집에서 차 마시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헤데익과 싱코브로 오셨습니다. CT 찍었더니 SH였고 엔지오 CT 상에서 오른쪽 피콤의 애뉴리즈말 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CT 찍고 왔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의식이 점점 나빠지면서 맥박도 격지 안 재고 심박수 떨어지고 해서 RS 나서 CPR하고 환자분이 한 2분 만에 ROSC 됐고요. 그 다음에 표피를 봤더니 양쪽 표필이 다 5mm로 플러기시 혹은 픽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니셜 CT고 다시 찍어봤더니 이렇게 헤머리지가 커졌습니다. 리블리딩 돼가지고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만약 환자분이 집에 있었으면 돌아가셨을 것인데, 다행히 ER에서 대기하던 도중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었고, 저희 병원 응급 과장님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환자분이 다행히 시술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오를 해봤더니 피콤에 구두 모양의 애뉴리즘이 있었었고, 저는 코일로 바로 애뉴리즘 럽처 포인트를 막았습니다. 이후에 헤모리지 양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픈해서 개두술해서 헤모리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디컴프레션 차원으로 머리뼈는 열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니리즈말 SH는 리브리딩 될 경우에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많이 나고 그 다음 브레인데스로 빠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는데, 이렇게 운 좋게, 이 환자 되게 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응급 과장님이 계셔서 응급 조치를 잘 취해주셔서, 다행히 환자분은 외래에서 오셨을 때는 멘탈은 멀쩡한데 오른쪽 ICH가 좀 제법 있어가지고 왼쪽에 모터가 그레이드 한 3에서 4마이너 정도 있는데 지팡이 짚고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은 많이 되셨습니다.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신코블 주소로 내원했고요. 신경과에서 MR을 찍어서 봤더니 오른쪽 템포럴에 바스큘러 리전이 있어서 엔지오를 해봤더니 AV 말포메이션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TFC 상에서 그렇게 위험한 모양은 아니었고, 환자분도 여러가지 옵션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감마나이프로 해보겠다 해서 서울대병원에 갔고, 한 달 후에 감마나이프 하자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본원의 응급실 다시 내원을 했고, 처음에 의식은 드라우지였는데 멘탈이 점점 나빠지시면서 세미코마로 빠졌습니다. 팔로우를 했더니 헤모리지 많이 늘어났고
미드라인 시프팅 때문에 이데마도 되게 심했습니다. 궤도 수랬고 혈전 구술했고 AVM 제거해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환자분은 좀 C컬레가 좀 많이 남아서 왼쪽은 그레이드 2 정도의 위크니스가 있었고 대신 멘탈은 많이 깨가지고 거의 얼럿한 상태로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항상 엔지오 상에서 안전해 보이면은 좀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서 한 가지 옵저베이션이라는 옵션을 하나 드리는데 저도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터져서 오셔가지고 혈관질환은 방심하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5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신경과 진료 후에 검사상 이상해서 본원으로 오셨습니다. 왼쪽 프론탈에 로우 덴시티가 있어서 MR 이넷을 찍어봤더니 튜머인지 바스쿨라 리전인지 애매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했고요. 인주를 해봤더니 눈으로 가는 옵살믹 아터리를 기시해서 듀랄 AVF가 진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좀 레어한 질환이고요. 진단 후에 인터벤션이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아침에 인터벤션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카테터가 저 멀리까지 들어가질 않아서 결국에 다 오후에 다시 제너럴 걸고 오픈해서 듀랄 웨이브를 치료하였습니다. 아까 볼록하게 보였던 게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이시고요. 여기서 아마 터져서 머리 안에 출혈이 생겼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얼럿한 상태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클립으로 피딩 아터리와 나가는 드레인 베인을 클립으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터질만한 좀 이상한 혈관들도 있어서 바이폴라로 몰리터베이션을 했습니다. 4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시저 어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또 MR 찍어봤더니 왼쪽 프론탈에 플레어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였고 MRA 봤더니 이상한 혈관들이 보였습니다. TFC 하였더니 이분도 되게 특이하게 이게 좀 AVF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병인데 저희 병원에 좀 케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환자는 다행히 마이크로 카테터가 병변까지 가서 근처까지 카테터를 올려놓고 오닉스라는 물질로 그 듀랄 AVF를 구루전시켰고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이상한 혈관들은 다 없어졌고요.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결론 내겠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먼저 사전에 검사를 해봐서 피할 수 있는 병들은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대부분 좀 젊은 케이스입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준 약은 꼬박꼬박 잘 먹고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